근데 왜 열등감이 있을까? 뭐 아들러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간같이 연약한 동물이 없다. 야생에 내놓으면 제일 먼저 죽을 동물이 누구예요? 인간. 원시 속에 내팽개쳐지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생존력이 떨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은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사회적 관계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사회적으로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만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가장 약한 동물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이해하지 않고는 정신병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실상 이제 수치심, 이 무시당함, 또는 분노, 적개심,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일단 그것의 원인 속에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자기 안에 열등감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요 마음이 그닥 섭섭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했을 때 가장 화내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건드리면 화가 나. 그 부분만 건드리면 정신을 못 차리게 화가 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그게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외모인 사람도 있어요. 다른 이야기 할 때는요 그닥 흥분하지 않아요. 근데 외모 이야기만 나오면 확 화를 낸다든지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 이야기 나오면 또 그래요. 여러분 거 뭐예요?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열등감이 병리적으로 가면 병리가 되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면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링컨이 있죠. 링컨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초등학교도 중퇴했죠? 링컨이. 초등학교만 나왔든지. 근데 그 사람은 평생 책을 읽었어요. 평생.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기는 못 배웠으니까. 열심히 공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보충하고 그것들을 채우려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부족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들이 실은 이게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 덫이 아니고 내 인생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모티베이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은 해로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더 우월하게 만들고 더 발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요 어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전능하다 이런 말을 들었대요. 전능함. 그걸 극복하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면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가 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으니까. 너무 가난했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이 가난을 어떻게 극복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거기에 매진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은 이 약간의 결핍은 참 중요해요. 결핍. 전혀 결핍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력하지 않는 인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 열등감은 인간이 지닌 잠재 능력을 발달시키고 그것들을 확대시키고 아주 실현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인간의 그 발달을 자극하는 요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이 이 사람을 병리적으로 만드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나에게 돈이 없는데 이 돈을 내가 조금 벌면, 조금 아끼면 돈이 채워지겠다. 그럼 우리 열심을 내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사야지. 근데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집을 살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집을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먹고 열심히 근면하게 노력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10억 빚을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모아서 그 10억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뭘 하게 되냐면 포기하게 돼요. 그러겠죠.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인간은 이 열등감이 병리적으로 되는가 하면 그 정도로 너무나 낙심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열등감이 됐을 때 이건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절망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이제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냐 자기를 과대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병적인 우월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 엄마들이 아이들 기를 때도요. 얘들이 할 만한 숙제를 내줘야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자, 얘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뭔가를 부과를 시킬 때 아이가 할 만큼 그래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냐면 아 이거 어려운데 조금만 하면 되겠다. 이 정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쉬워도 안 돼요. 얘가 10개를 할 수 있다면 한 12개 이 정도 내주면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면서 해낼 수 있는 정도. 아, 내가 이게 조금 부족한데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부모나 또는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이 아이는 10개밖에 못하는데 30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포기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네. 그리고 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의욕이 상실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거죠. 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의무를 부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힘든가 하면 자기에 대해서 기대를 높이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가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95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항상 남아있는 건 뭐냐면 낙심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심지어로 계속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아, 너가 그렇지 뭐.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성취하지 못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뭐를 하냐면 계속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열등감이나 부족감은 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낙심시키고 병리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열등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참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인간은요, 정말 그게 적절하기만 하다면 인간의 부족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다. 누구든지 그런 걸 느끼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인간은 그 우월을 향해서 나가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열등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실상 이것이 누구의 이론이었냐면 아들러 자신의 이론이었어요. 아들러 자신이 남들 뛰어놀 때 그거 뛰어놀지도 못하고 공부를 잘했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런 열등감을 많이 느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열등감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을 이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아버지가 그 열등감 속에서 빠져있는 그 존재로서 두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더 해봐.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생님은 그냥 너는 열등한 채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돼. 구두 제어공이 되는 게 너는 괜찮겠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그랬더라면 아들러의 이 좋은 이론들이 아들러의 이론이요. 아주 좋은 점이 많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네. 묻혀버렸겠죠. 자, 그런 것들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 아들러가 공동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모든 사회의 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결여에서 시작된다.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병들고 어떤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있죠. 어떤 사회는 자살이 많아지고 어떤 사회는 범죄가 많아지고 알코올 중독이 많아지고 이런 사회는 왜 생기느냐 하면은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무엇 때문에? 개인의 이기주의, 개인의 성공주의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결여됐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연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어때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알코올 중독도 높아요. 예,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이렇게 추구되고 있는 게 뭐냐면 개인의 성공, 예, 개인의 개발, 예,
이런 것들에 많이 치중이 되면 될수록 이 사회의 자살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아들러의 이론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아까 열등감에 대해서 말했는데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활 양식. 자, 생활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기 환경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환경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연구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연구하고 자기가 적용해 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개발하게 돼요. 자,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인간도 누구와 닮은 생활 방식을 갖지 않아요.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가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개발을 해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나는 외향적으로 발랄하게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촉진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게 최고야. 잘못했다간 큰일 나. 그러니까 속으로 철수해서 이렇게 뒤로 숨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주 복잡하지만 자기의 삶의 양식들을 개발해내게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자신의 생활 양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활 양식을 이렇게 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 초기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어릴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어릴 때. 그러니까 뭐 3살도 좋고 4살도 좋고 5살도 좋아요. 가장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생각이 안 나신 분들은 눈을 감고 떠올리셔도 좋아요. 가장 어릴 때 떠오르는 기억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은요, 언뜻 항상 나에게 떠오르는 기억이에요. 있죠? 있죠? 예. 그 기억이 생활 양식과 아주 관계가 깊어요. 그게 몇십 년 된 기억이거든요. 몇십 년 된 기억. 근데 그 몇십 년 된 기억이 계속 내 두뇌 속에서 계속 재인되면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붙들면서 뭘 하냐면, 그래, 이런 거를 잊지 말아야지. 네, 이걸 예방해야지. 다시는 이런 꼴을 안 당해야지. 이런 슬픔을 안 당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조합을 이루어요. 네, 여러분의 생활 양식은 보통 이제 아들러가 말할 때는 한 3살, 4살, 5살 이 정도의 완성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생활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세미나나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봐요. 나누죠.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강의 시간에 제일 앞쪽에 앉아 있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 남자분이 이제 뭘 하시는 분이냐면 상담실도 운영하시고 부모 교육을 주로 많이 시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초기 기억이 뭐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둘이 서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자기는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울고 있는 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각인되어 있는 기억이 뭐냐면 그게 자기 기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씬은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소리 지르면서 막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전쟁판. 거기서 우는 아이가 있는데 자기는 울면서 아빠한테 갔다가 엄마한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초기 기억이에요. 몇 살인지 모르겠대요. 한 서너 살 됐을 때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기억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자기의 삶은, 그렇죠, 이게 인생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람이요, 결혼을 하고 몇 년 동안 애를 안 낳았대요. 왜 안 낳냐면 완벽한 부모가 된 다음에 애를 낳으려고. 그래서 둘이 상담받고 둘이 계속 치료받고 그런 다음에 애를 낳았대요. 왜? 이런 게 자기의 각인된 자기의 광경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척의 기억이요, 좋은 기억이 별로 아니에요. 왜? 인간은 좋은 기억들은요, 내가 상처 입지도 않고 거기에 대비할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은 이런 내게 외상을 주었을 아주 힘든 그런 기억들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그 기억에 대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오늘날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직업도요,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이때 이 울면서 이 엄마 말리고 아빠 말리고 했던 것이 자기 직업이에요, 지금. 사람들 모아가지고, 부모 교육시키고, 응? 자녀를 이렇게 기르라. 그래서 부모들 상담하고, 이게 자기 직업이에요. 초기 기억. 지금 여러분이 초기 기억을 떠올려도 해석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재밌죠? 네. 자, 조금 이따가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 한번 그런 부분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실상 이런 자기의 생활 양식에 맞춰서 어쩌면 그 생활 양식이 갖고 오던 어떤 그 트라우마.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지금 곧 있으면 50대가 됩니다, 제가.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세요? 모든 제도가요, 어디에 맞춰져서 재편이 됐냐면 6.25. 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이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연대장. 우리는 학생회장이 연대장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학생회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학도호국단. 생각나세요? 그쵸? 그럼 우리는 뭐 했어요? 교련을 했어요. 교련. 제식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모든 사회적인 제도는 뭐냐면 방고. 네? 잊지 말자 6.25인 거예요. 다시는 6.25를 당하지 말자. 6.25라는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회는 어떻게 재편되냐면 6.25에 대비하는 사회로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 전체가 바라보는 게 뭐냐면 6.25였어요.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면, 조금 있으면 6월이 되죠? 6월이 되면 뭐를 해요? 포스터를 그리고요. 또 표를 다 해요. 근데 그게 다 그거예요. 6.25에 대한 표현을 해와야 돼, 다. 왜? 우리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한 나라도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흐려지고 바꿔졌죠. 그죠?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냐면, 여러분 자신도 그런 위기와 그런 삶의 상황 속에 맞게 여러분 자신을 재편을 시키는 거예요. 다 짜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6.25를 안 당해야지. 이분처럼 다시는 이런 내가 극악한 부모의 싸움으로부터 고통을 안 받아야지. 그 삶이 전체가 그거예요. 삶 전체가. 여러분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50년 전, 40년 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싸우지도 않아. 지금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그대로 살면 이제 부적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그러는데, 택시를 타는 분들이 이렇대요. 70살, 60살,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택시 타면요 10원짜리까지 다 받아간대요. 택시도 잘 안 타려니와 10원짜리까지 받아가요. 왜요? 이분들은 이때 살았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그때는 정말 10원짜리라도 아껴야 되는 시대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은 생활 양식이 거기에 딱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아끼고 안 쓰고 불 이렇게 켜놓은 거 보면요 막 질겁을 막 불 끄고 돌아다니고. 저희도 저희 어머니 오시면요 나는 불을 켜고 어머니 돌아다닐 거예요. 아니 금방 나왔다가 금방 들어가는데 와서 그새 껐어. 그럼 나는 또 이제 키는 거죠. 어머니 이거요 껐다 꼈다 하면 그 돈이 더 들어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전기가. 생활 양식이에요. 자기의 생활 양식.
근데 이제 요새 한 20대 정도 되는 분들은 택시를 타잖아요. 팁을 준대요. 팁을 줘. 네. 그냥 잔돈 가지세요. 이렇게. 그 누구 돈이에요? 이 10원짜리 아끼는 사람의 손자가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네. 왜 그래요? 생활 양식이 다르니까. 생활 양식. 자기의 삶은 이제 이 60살이나 70살 먹은 이 사람은 이 6.25 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어머니 세대죠. 어머니 세대는 70세, 이제 70세, 80세 세대인데 이제 그분들은요. 산에 가잖아요. 봄에 산에 가잖아요. 그럼 나무를 뜯잖아요. 여러분 나무 뜯으러 가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나무를요. 전투적으로 뜯어요. 마치 그 나무를 안 뜯으면 굶어 죽기라도 하는 듯이 산을 그냥 긁어요. 그냥. 우리는 다니면 어때요? 있으면 꺾고 그냥 걸어가기도 힘들어. 우리는 그 산을 걸어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놀다가 이렇게 가면 우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것들은 쓸데가 하나도 없대. 도대체 쟤들은 쓸데라고는 없는 것들이 따라와가지고 귀찮게 한다고. 막 그분들은 배낭을 짊어지고 가서 배낭을 채우면서 나무를 뜯는 뿐만 아니라 온 산을 다 꺾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1년 먹을 나무를 해갖고 와요. 봄에 가서. 그분들의 생활 양식인 거예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건데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그죠? 자,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자, 내가 남극에 가 살았어요. 남극에 가 살면요, 여러분 코도 내놓으면 안 돼요. 동상 걸리니까. 그죠? 거기서는 막 털옷을 입고 막 이렇게 막 뭘 쓰고 장갑 끼고 이렇게 다니죠. 근데 만일에 지금 우리가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그 옷 입고 이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닌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떠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딴띠 나고요. 큰일 나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가 남극이 아닌데 마치 남극인 것처럼 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들러가 볼 때는 인간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낸 자기 스스로 구조화낸 생활 양식은 실상 거의 바꾸기가 힘들더라. 자기 스스로도 바꾸기 힘들더라. 병리라는 건 뭐냐면 그런 자기의 생활 양식,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활 양식들이 현재 지금 삶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안 맞는 것들이 지금 나를 그대로 살게 하는 거죠. 아니 북극에서 입었던 남극에서 입었던 털옷을 지금 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걸치고 다닌다면 보는 사람도 괴롭고 자기도 괴로우니까 벗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옷을. 근데 그 바꾸고 벗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을, 독특한 생활 양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 내가 적응하기에 무익한 또는 해를 끼치는 생활 양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 사람의 문제는 어때요? 계속 되풀이돼요. 이제 뭐 아주 간단한 것이 그런 거죠. 비판받고 싸우고 막 사람들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외투를 입게 되냐면 자기 보호를 하는 외투,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남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외투를 갖게 돼요. 그럼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냥 있으면 편안한 상황인데 그게 편안하지 않아. 이 사람이 여전히 비판하고 갈등하고 공격하는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 사람 자신도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생활 양식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 이게 아들러의 상담의 핵심이었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발견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의 초기 기억들, 그래서 초기에 있었던 아주 그 사파처럼, 어떤 사진처럼 나에게 새겨져 있는 그런 광경들, 그게 하나, 두 개, 세 개, 어쨌든 몇 개를 이렇게 끌어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날의 삶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대비시켜보는 거 재밌겠죠, 그죠?